좋아요, 구독!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네요. 로봇이 선정됐습니다. 네, 사실 로봇이 올 초 그리고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하지만 2022년이 점점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들은 사실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로봇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로봇 관련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선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로봇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큰 곳이 일단 중국이고요. 일단 기술력으로는 일본이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요 최근에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일단 반도체인데 이제 중국이 2025년 로봇 세계에서 1위로 거듭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꾸준하게 기술을 이제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제2의 전기차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전기차 2015년대 전기차의 모습이 지금의 로봇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게 흔히 말하는 산업용 로봇. 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로봇들이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가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올해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 노동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만큼 로봇이 그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협동 로봇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게 RAAS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런 구독 서비스 이제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한 달에 들어가는 인력 효과, 사람을 쓰는 효과보다 실제 로봇을 쓰는 효과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제 데이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시장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로봇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로봇이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5G나 이런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덩달아 이제 포함될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완성형 모델은 결국 로봇으로 제가 봤을 때 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좀 기술력이 많이 딸리긴 하지만 이건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대기업들, 현대차나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두산과 같은 여러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 관련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 이런 신성장 먹거리가 좀 로봇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번 CES 2023에도 로봇 관련 플랫폼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큰 성장이보다는 기술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고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M&A를 통해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를 조금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봇은 계속해서 쓰이는 분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 시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속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실력 면에서 지금 입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종목이죠. 로보티즈가 선정이 됐습니다. 로보티즈, 오늘 장 중에 시장 흐름과 같이 좀 주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세에 뛰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이면서 23,7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도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움직임 괜찮았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로보티즈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보티즈 사실 뭐 이름부터가 로봇 관련주 하면 늘 항상 먼저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일본 시장에서도 이미 좀 품질 면에서 입증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시장의 확대에서 과연 이 로보티즈의 뭔가 새로운 강점이 부각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는데요. 자, 내일장 공략이 유효한 배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뭐 부품 쪽에는 뭐 SPG 제가 볼 때는 로봇 3대주는 이 종목이 아닐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로봇 관련주보다 이 세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기반이 좀 탄탄하다 볼 수가 있겠고 이틀 연속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차근차근히 모아 나가는 과정이 좀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80%는 이제 뭐 액추에이터 부품이라고 하는 이제 감속기나 가속기, 이 회사의 이름인 다이나믹스의 부품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나 이런 LG전자나 이런 부분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좀 성장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15% 정도밖에 안 되는 서비스용 로봇에서 내년도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마곡동 소재가 이제 본사에 있습니다. 일단 마곡동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LG전자 사이언스파크가 있는 만큼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유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LG전자의 향후 뭐 관련된 가전 제품이나 이런 로봇 관련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같은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나 이제 내후년까지 계속 봐야 될 서비스형 종목 로봇에 대해서 접근부터 하게 되면 일단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직개미가 있습니다. 직개미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일단 병원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로봇이 그 관절 팔을 통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타서 그리고 층간을 이동한 후에 그 방 앞에까지 전달하는 이제 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일단은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데 중국은 실제로 중국에서 1,000개 이상에 대한 호텔이나 병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로봇이 엘리베이터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 회사가 한 1,000대 정도의 일단 목표치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 대략 한 달에 8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1,000대 곱하기 대략 1,000대 곱하기 100만 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10억이면은 12개월 계산하게 되면 120억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연평균 매출이 200억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만큼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액추에이터 매출이 80%에서 85%를 가정했으면 서비스용 쪽에서 매출이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이죠. 실제로 내년부터는 지금은 서울 소재에 있는 이제 호텔이나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로보티지의 제품들을 직개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매출다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저도 가서 질문을 했던 이유가 해외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 성장성이 더 커진다라고 가능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실내 자율주행 직개미에 대한 매출이 향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제가 봤을 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일개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야쿠르트 아줌마가 그 야쿠르트 물류 배송하는 그런 흔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향후 이제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꾸준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일개미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도 하나의 자동차와 똑같은 하나의 세그멘트로 이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또
오히려 풀어졌습니다. 풀어주면서 이 물류 로봇도 결국에는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규제가 완화하게 되게 되면서 실제로 마곡동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싱글종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송 로봇으로 대한 일단 접근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게 되면은 이런 일개미에 대한 제가 볼 때 실적도 좀 가시화가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안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제 다이나믹스의 부품의 실적도 견조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개미와 직개미에 대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규모가 막 그렇게 몇십 조, 몇백 조짜리 시장 규모가 아니고 아직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부터 이런 서비스용 로봇이 대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가능한다면은 로비티즈 일단 기술력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추후에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가능을 한다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때부터 로보티즈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서 로보티즈가 거기서 먹게 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요. 로보티즈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아마 내일쯤이면 한 25,000원, 26,000원 선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좀 급락한 모습도 좀 보이긴 했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이런 로봇 3대장 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26,000원 일단 내일 시초 목표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선저가는 23,000원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